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송혜민입니다. 오늘 자리에 박재민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지만 잘 지냈고요. 네. 하지만 생활에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우리 신토부리 음식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는 참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정말 앞으로의 산업은 어떻게 발전이 될지 기대가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특히 농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홍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농업 분야도 빠르게 비대면 거래 같은 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여건 속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네, 조직이 네. 있습니다. 그 속에 26개 네. 정부 다양한 국책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그렇군요. 연구기관 중에 네. 하나입니다. 농업, 농촌, 그리고 최근에는 식품산업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농업, 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연구를 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주로 물가 얘기하면서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뉴스에서 많이 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네, 네. 농촌의 어떤 삶에 대한 네, 연구를 네. 많이 하고 있고 농업 경영에 네. 대한 고민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명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이 아니고 농촌경제연구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농업보다는 농촌 문제를 다루시는구나 네, 좀 이런 생각이 좀 현실적인?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저희들이 농업, 농촌이라 하면 보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근데 네. 농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농민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또 살고 있고 맞아요. 병원도 유지되고 학교도 유지되고 네, 하면서 네, 네. 또 농업인들도 자기 삶이 좀 보장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거 농대 사람들, 농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마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네, 네. 과거에 질 때도 네, 네.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장면을 네,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이제 되셨잖아요. 네. 그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셨나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지만 농업, 농촌에 대한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좀 그런 정책적 요구라든지 현장 농업인의 요구라든지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 아젠다를 좀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 연구원이 좀 선도적 기능을 좀 해주기를 바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그런 것이 제가 원장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소명이랄까. 그래서 구성원들과 함께 그것을 좀 공유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였지만은 평가는 아마 다른 분들의 몫이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네, 저 홈페이지에 가서 예. 그랬더니 농업관측본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 농업관측본부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 농업관측본부에서 하시는 일은 뭐고 어떤 일을 하시기에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농업 분야에서는 어찌 보면 국민들로 봤을 때는 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네. 받는 게 관심이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팔려 나가고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마늘, 양파 이런 것이 조금만 과잉돼도 가격이 폭 나가고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적으로 갈등 요소도 되고 각 경제 주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정보를 주면서 그렇죠. 이게
그 농산물이 좀 가인될 때는 좀 네네. 서로 좀 생산을 음. 자제를 하든지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네네. 한다든지 이런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또 수급 대책에서도 국가적으로 네네. 그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그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좀 네네. 전달하기 위한 게 네네. 우리 연구원이 갖고 있는 관측 본부의 네네. 어떤 주요 업무입니다. 또 농업 관측 사업의 일원으로 또 매년 1월마다 농업 전망대회를 여시잖아요. 네. 어떤 행사인가요? 다른과 달리 우리 농업 부분은 이 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 경영체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네. 소비자들도 사실은 우리 농업 생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도 받지만은 맞습니다. 자기가 좀 네.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 수준에 안정되기를 중요하죠. 생각하지만 농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생산한 물이 그 적절한 가격에 팔리고 또 소득이 안정이 돼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오르고 또 막 수입을 해서 또 농가가 또 불만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전반적으로 생산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수급 정책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실제로 그 연초에 저희들이 농산물의 가격 정보, 생산 정보, 저희들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네. 미리 정보도 주고 또 이런 네, 상황에서 네. 당신들은 생산을 어느 정도 늘려갈 네, 것이냐, 네. 줄여갈 것이냐 그런 재배 의향 조사까지 다 해서 네. 연초에 생산자, 소비자, 정책 당국자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주요한 어떤 정책 그 현안 과제들을 네. 저희들이 연초에 또 발표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네. 저희 연구원이 준비를 한 과제 네. 이슈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이 직접 하지 않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이 네. 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네. 함께 모아서 또 대토론의 형태로 네.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보면 농업, 농촌 관련된 전문가들 또 현장 네. 활동가들, 농업인들이 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죠. 성황리 이 네. 행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네. 이 농업계의 행사는 지금 참 네. 부럽다 하는 이런 얘기도 네.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 얼굴을 네. 뵈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신 네.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런데 농업 관측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네. 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농업 관측을 할 때 주로 뭐 전화를 하거나 예를 들면 현지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언뜻 최근에는 드론을 쓰거나 아니면 뭐 위성 사진 정보를 활용해서 관측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수집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실제로 적용되고 계신가요? 예, 상당히 그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좀 현장을 다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7월에 그 고랭지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가을에 이제 배추 네. 이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고랭지 배추 그 현지에 가서 그 드론을 이제 활용하는 현장 시연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놀라운 게 그 사진 판독 부분이 이제 위성으로서는 쉽지가 않은데 농산물이라는 게 푸른 그 표면만 나가고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고랭지 배추가 이게 잘 이게 아무러져 가는 걸 결구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결구 상태까지 입체 사진으로 이게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네.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네. 뭐 푸른 뭐 언덕 네네. 산지거나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 생산하는 걸 이제 시도하고 네네. 그리고 이게 또 작황 자체 그 네. 재배 면적 그리고 뭐 7월 8월 매우 더운데 그 네. 산골까지 모든 사람이 네.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과학화를 하고 네. 또 한편 이제 관측이라는 것은 이 정보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 첨단적인 드론을 하고 네네. 또 한편으로서는 네. 산지에 좀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생산자, 소비자, 정책 당국자가 네. 모두 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장님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 또 농민들의 요구들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소통 창구들이 있을까요? 농민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예, 사실은 이제 정책 연구는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한 30년 넘게 이 분야를 하면서 하나는 그 현장의 얘기를 정책적 언어로 정리해내는 네. 것이 저희 연구원의 네네. 그 기본이라 보고 또 현장 목소리를 항상 듣고 또 실제로 연구자들은 또 현장 인터뷰하고 실제 현장을 또 저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얘기하면서
가능한 현장을 좀 가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 올해 연구 과정에 네. 어려움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네. 저는 이제 고령화 사회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로 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장 타격이 큰 분야가 아무래도 농촌 분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농촌 분야,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예. 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농촌의 이제 인력 부분에서는 고령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에 비해서 농촌 고령화가 더 심각한 게 또 현실이고요. 또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을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농촌 내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기계화되지 않고 우리가 뭐 고추를 따는데 그 기계로 다 못 따거든요. 손으로 따야 된다 네. 그래서. 그래서 작업 인력의 부족 문제. 네. 그리고 또 농업 노동은 피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 노동력 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다른 인력을 또 조달을 해야 될 문제가 있죠. 네. 또 하나는 어차피 그런 인력 부족을 무한정 우리가 애국인 노동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편 기계화 시키고 스마트화 시켜야 될 이 두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 조달과 관련해서는 이 인력 공급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네, 좀 네. 생겨납니다. 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들을 네. 네. 하고 또 도시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또 공급 네. 가능한 인력이 있고 네. 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제 후계 경영 인력이 좀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경영만이 아니라 네. 농촌의 주거 삶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네. 네. 농촌 내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 네. 네. 다양한 형태의 경영체들이 등장하고 어, 그 속에 네네. 농업 경영자도 또 새롭게 기회의 네. 땅으로 생각하고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 농가들의 자녀들이 후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창농하는 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농촌이 생활 환경이라는 맥락에서 귀농 귀촌 인구를 사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지금 귀농 귀촌 상황은 어떤가요? 예, 뭐 작년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것지만 그래도 최근에 한 6, 7년 동안 보면 그 귀농 귀촌 인구가 1년에 한 50만. 그러니까 전 인구의 1%예요. 우리가 요새 인구 증가율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전 인구의 1%가 농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하는 게 최근에 놀라운 사실은 30대, 40대 젊은 인력이 귀농 귀촌하는 그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다 좀 뭐랄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좀 지속 가능한 삶, 내 네. 자녀도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를 네. 보이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좋은 네. 모티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나 젊은 층의 귀농 귀촌 특히나 이슈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젊은 귀농 귀촌 인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 혹시나 준비해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우선적으로 뭐냐면 지역 그 커뮤니티, 지역 사회가 들어오는 분을 좀 앉는 그게 내가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이 저는 가장 전제라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촌에 귀농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직장에 나가면 바로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농촌은 기반 투자하고 생산하고 하다못해 사과를 심어도 5년이 지나야 따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 과정에 초기 정착하는 과정에 지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뭐 청년 창농 같은 경우는 2년, 3년 뭐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좀 벤처적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농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좀 더 종합적인 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됐다 생각하고 세 번째는 농촌 내에는 다양한 그 산업 생태계가 네. 네. 형성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역의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잘 좀 기획하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그 좀 중앙 중심 정부가 네. 정부가 다 해주겠다 네.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좀 요즘 자치분권이 좀 강조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의 큰 틀이 지역 중심으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가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저희가 농산물 시장 개방 네. 이것 때문에 진통을 앓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산물 시장 개방 정책 그리고 우리 농산물 산업이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이건 뭐 있으시죠? 밤을 새서 얘기하다 끝이 안 날 얘기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제 우리 사회가
60년대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그 농업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토지 조건이나 자연 환경 조건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주곡인 쌀을 좀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개방의 틀 속에 있으면서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해왔고 또 그 프레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차분히 네, 좀 네. 논의를 좀 풀어가고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경제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분의 개방 수준하고 전체 경제의 어떤 글로벌 요즘 뭐 글로벌 가치 사슬 속에서 네네. 사실은 우리가 보면 농업 부분도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우리 김치 하나만 해도 네, 배추를 국내 생산하지만은 네. 고춧가루는 중국이 가지고 네. 또 생산은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네. 그리고 그 가공된 김치를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팔아먹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우리 그렇습니다. 구조에 돼 있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음.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전략이라든지 네. 미래 뭐랄까 발전 방향이랄까 네. 이런 부분은 생산자와 정책 네. 당국자 간에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네. 시점입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렸으니까 네. 좀 우리 원장님께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네. 공익직불제는 뭐였고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개편됐는지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공익직불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농업 농촌 관련된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했던 과제이고 저도 이 정부 들어설 때부터 그런 식의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2017년에 사실은 이제 이 정부의 5개년 농업 농촌 발전 계획 수립을 제가 연구 책임을 맡으면서도 네. 농업의 생산 방식이나 모든 게 이 상태로 가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게 예를 든다면 개방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생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농약, 비료 이런 고투입 형태로 농업을 했다가는 이 소비자인 국민이 네, 네. 받아주기 힘들고 네. 사실은 우리 농촌도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 애들이 시골 할머니한테 가도 불편한 거예요. 겨울에 나가서 발 담글라 해도 수질 오염이 돼 있고 농촌 경관이 아름다운 경관이라 보면 뭐 여러 가지 난개발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고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려고 한다면 농업 농민만을 위한 농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네. 농정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 속에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농민이 네. 돼야 된다. 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민 사회의 어떤 우리 근대 이후에 변화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농촌도 이제는 농민도 네. 그런 전환기에 지금 있다. 지금 직불제라는 게 사실 용어를 기여 농업 농촌의 그런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민의 기여에 대한 당당한 지불로 그래서 기여 지불이라는 말을 쓰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썼던 말이 네. 직접 지불이라는 직불이라는 용어를 네. 썼지만 그래서 그런 면인데 지금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 올해 5월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됐지만은 저는 이제 출발점에 첫 발을 내딛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직불제도 자체가 그런 이제 기본형, 뭐 선택형이라고 두 개가 좀 나눠지는데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뭐 공익지불, 공익형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로 더 개발돼야 되고 네, 네. 기존에 있는 직불금을 좀 더 그런 방향으로 네, 네. 재편해 나가는 노력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국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3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농촌을 위한 활동을 하셨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특히나 좀 중요하게 느끼셨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정책 연구라 보면 사람들이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연구자의 어떤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놈들 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농업의 어떤 그 환경 변화 속에서 있던 제도 변화라든지 농촌 구성의 변화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한순간 한순간 사실은 논문 쓰는 게 아니라 논리의 정확성도 있고 또 설득 논리도 필요하지만 또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이게 농업 농촌에 대한 연구자는 연구자의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플러스 네, 네. 좀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이 네, 없으면 네, 네. 진짜 그것이 없으면 열정을 네.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네.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것이 좀 전제될 때
네. 우리 농촌에 네. 대한 정책 연구가 보다 좀 살아있고 네. 또 현장 중심적으로 갈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원장님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홍릉에 있던 그 예. 연구소에 가봤던 기억이 예. 납니다. 지금 나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홍릉에 계실 때와 나주에 계실 때 정책연구소의 수장으로서 뭐 불편한 점과 좋은 점이 있으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예,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이제 모든 인력과 정보가 이 서울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좀 있고 하면서 갖는 장점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주로 갈 때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수 인력들이 좀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비대면 이게 되다 보니까 네. 네. 공간적 거리의 어떤 그 네. 벽을 갖다가 오히려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네. 나주에 있는 사람이나 네. 아까 제가 뭐 개울가에서 노트북으로 뭐 일하는 분과 하듯이 오히려 나주의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네. 부분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네. 좀 충분히 못 하고 있는 네. 듯한 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든 좀 바꿔보자. 네. 그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좀 내보자. 또 그게 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좀 음. 건전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게 네. 어찌 보면 연구자로의 자존감이고 네, 또 네. 자긍심이 될 건데 그 부분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연구자들과 소통하면서 네. 사회적 아젠다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내고 또 그것이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현장 농업인과 또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그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네. 남은 기간에 제가 계속 해야 될 일이고 또 네. 앞에 후배들도 네. 좀 그런 것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제 네.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앞으로 농경연이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기관 중에 최고의 기관이 되시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거 뭐 책찍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재민촉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농업조건이 상당히 힘들고 현장 농업인들이 또 다양한 요구들을 보면 또 일반 국민들도 불편할 때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고 또 농촌이 어찌 보면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농촌의 농민만이 아닌 공간이 네. 되기 위해서도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농촌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동참해서 네. 우리 사회를 좀 뭐랄까 건강하게 네.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농업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함과 동시에 또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이 접목되면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원장님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